보도에 나온 대로 이 김병수 감독, 저희도 썼고요. 네, 연천 FC 총 감독이 대구 FC 지휘봉을 잡습니다. 아직 사인은 안 했어요. 음. 그거는 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인은 안 했고요. 아마 조만간 해서 대구는 오늘 오피셜을 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경기가 오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전에 어떻게든지 부랴부랴 보도 자료를 뿌릴 그런 예정입니다. 오전 중에 김병수 감독이 대구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아마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이미 조건 같은 부분은 다 거의 맞췄기 맞췄겠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뭐 큰 이변, 뭐 변수 같은 거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피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대구가 여러 감독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긴 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잔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감독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접촉했던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김도훈 감독. 그렇지만 연봉이 맞지 않았고 김도훈 감독도 크게 대구행에 좀 생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났던 감독이 이민성 감독입니다. 네, 이민성 감독은 후술하겠지만 이제 23세 감독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역시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 감독들 물망에 올랐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박진석 감독도 있었고요. 전서울 감독. 네, 그리고 김병수 감독도 있었죠. 예. 정종용 감독 루머가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네, 계속 야 어떻게 된 거 좀 알아봐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 기자도 그 멤버십을 통해서 올렸었는데 뭐 간단히 뒷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 정황 아닌 정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정황은 정종용 감독이 지난 울산전에 일선전에 왜 결장했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훈련을 맡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훈련을 안 하시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근데 어젠가 아마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일주일 동안 안 하니까 이제 김천 선수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 이야기가 좀 나왔겠죠. 감독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건강검진 이슈가 있는데 건강검진을 무슨 일주일 동안 받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두 번째 정황 아닌 정황은 이랜드 전 직장이죠. 이랜드에 서류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려면 뭔가 전 직장에서 우리도 서류 떼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조금씩 돌았어.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종 감독이 정말 옮기려나 보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또 이 대구 사람이고 그 대구와 그 지난 겨울부터 계속 꾸준히 뭐 이 접촉 아닌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루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정종현 감독 서류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건강 검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수하셨었잖아요. 네. 그 교수를 어쨌든 지금 휴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댓글 나오네요. 연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걸렸었고 그다음에 김천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불편한 관계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돌기는 돌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루머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종용 감독이 만 기자한테도 그랬다는데 그 가까운 기자들이 하도 전화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실제로 야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하고 뭐 승질도 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좀 높였고요. 격앙되듯이. 근데 그 신분 자체가 군무원이에요. 김천 그 어떤 구단 소속이 아니고 국방부에 소속된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그만두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까지는 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군무원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시즌 중에도 충분히 옮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K리그 구단에서 구단으로 옮기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군무원에서 일반 구단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겠다는 시나리오를 펼치는 관계자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 결론적으로 무근이었습니다. 사실 무근. 네. 정정용 감독이 언젠가는 대구 감독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본인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수 감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역시 그 주말부터 오늘까지 좀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수 감독의 어떤 선임 비하인드로 정황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정황은 연천 총 감독을 그만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이제 연천 구단에 풍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실 어제 26일 오후 한 2시부터인가 저도 뭐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큰 단초였죠. 그런데 두 번째 단초는 선수들 사이에서
감독님을 대구에서 봤다는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유력한 베테랑 선수가 얘기한 걸 제가 건너 들었는데, 감독님이 여기 왜 왔지? 라는 것부터 해서, 대구 오는 거 아니야? 테크니컬 디렉터는 아닐 텐데, 감독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았고, 또 세 번째 정황은 이건 좀 나중에 취재한 건데, 이 서동원 현 감독 대행과 김명수 감독이 이제 고려대 선후배예요. 선후배죠. 예, 네. 굉장히 좀 평소에도 좀 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서동원 대행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쓱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김명수 감독님인 것 같다. 며칠 전에.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서동원 대행이 감독을 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들은 분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지 않아? 뭐 정정용이라며, 뭐 박진섭이라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협상이 돼서 김명수 감독이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좀 깜짝 놀랄 만한 그거 중에 하나가 김병수 감독도 있었고요. 이외에 또 하나 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연어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였고. 네. 그러고 이제 이민성 감독 얘기를 드리면 23세 뭐 거피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사는 일찌감치 준비를 했었는데. 뒷이야기 좀 전해드리면 첫 번째 1차 후보를 말씀드리면 7명이었습니다. 네, 이민성, 최용수, 김도훈, 설기현, 박동혁, 박진섭, 남기일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7명. 그런데 2차로 4명이 추려졌습니다. 이민성, 김도훈, 설기현, 박동혁까지. 그래서 이 4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 4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분이 이민성 감독. 이민성 감독이 또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부분을 어필을 했었고 김도훈 감독은 뭐 명단에서 없다 그랬는데 아니면 면접까지 봤어요. 네, 면접까지 봤는데 김도훈 감독은 아무래도 23세보다는 다른 쪽을 조금 더 염두에 뒀던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성 감독이 거의 낙점이 됐고 어젠가 이사회에 최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좀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회장의 제가까지 필요하니까 그 과정까지 근데 거쳐야. 정몽규 회장이 그랬대요. 그 누구죠? 그 전력강화위원장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김현태? 아니. 현영민. 현영민. 뽑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니라 1, 2, 3, 4 순위로 올려서 마지막에 회장한테 재가를 받는 부분. 물론 지금 재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일절 나한테 순위도 보여주지 말고 올려라. 올리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점수를 적으라 그랬대요.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이 협회 대표팀 감독 관련된 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아서 이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위원들한테도 점수를 매기라고 해서 그 점수대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도 더해서 이제 요거를 뒤집기는 이제 쉽지 않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있겠네요. 이민성 감독이 제일 높겠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표팀 감독 뭐 20대든 23세든 뭐 이런 감독 뽑을 때 이제는 조금 정회장 관련된 잡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만간 이민성 감독이 이제 아시안 게임부터 이렇게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댓글 중에 이제 다시 대구 얘기로 살짝 넘어오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이 김병수 감독 되고 됐다는 얘기를 이제 제보를 받고 이제 이런저런 돌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꼭 야 김병수 될 것 같다는데 이거 뒤에 야 근데 잘할까 이거였거든요. 전부 다. 예. 이 어쨌든 김병수 감독이 뭐 병수볼이라는 확실한 컬러를 바탕으로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모으는 감독인 거는 분명하지만 또 그렇다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는 기대를 넘는 성과를 낸 적은 또 없었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강원 6강 한 번 있었죠. 그거 한 번, 그다음에 2020년에 돈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고 2021년에는 강등 위기 가서 이제 경질이 됐고 수원 삼성에서도 어쨌든 반등에는 확실하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상황이라 많은 팬들이 그래도 이 대구는 즉각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김명수 감독은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 아닌가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창 기자 이제 굉장히 또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구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주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광주 선수들의 네, 스타일이죠. 네. 광주 선수들이 뭐 이 구단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뭐 스타 선수들이 많은 구단이 있고 젊은 선수들이 많은 구단이 있고 선수들이 좀 순정적인 구단이 있고 근데 대구는 이 제가 말한 세 번째 어떤 분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 뭐 세징야의 뭐 이 파워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순종적인 선수들 그리고 나를 좀 돋보여야 되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구단이다 보니까 영남대에서 성과를 냈던 김병수 감독이 자기 축구 색을 입히기에는 최적의 팀일 수 있다. 김병수 감독이 성과를 했던 강원을 돌아봐도 강원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무명의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기회를 주면서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냈던 또 기억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수원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색을 입히다가 중간에 도중에 경질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주말에 아마 데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6월 A매치 휴식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수볼을 입히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A매치 휴식기 동안에 그래도 한 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그동안 대구 선수들로 자기의 어떤 색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플랜을 주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조금은 이제 병수볼의 색깔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뭐 수원에서 실패했잖아. 이래서 아예 벌써부터 좌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뭐 미니 전지훈련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그런 경험 있는 감독이면은 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뭐 후보 중에는 뭐 우선순위를 뭐 정할 필요는 없지만 김병수 감독도 충분히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때마침 왔기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는 네, 기자님도 너무 냉정해서 춥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대구 관계자들에게도 또 했어요. 개인적인 뭐 사견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